이 대마 일기 사마리국의 공취 광경. 고이왕이 대마도의 공취에 착수한 것은 그 11년으로 본다. 일본 서기 신공 46년기는 신공 여왕이 사마수계를 도순국에 보냈더니 그 왕 맑음도지가 3년 전 백제인 구저, 미주유, 막고 등이 내도해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자 하니 길을 안내하라 하다 했으며, 이때 백제국이 대마도 정벌에 착수한 것 같다. 다음 신공 47년기는 백제 사자 구저, 미주유, 막고 등이 조공하다. 이때 황태후와 태자가 크게 기뻐해 선왕이 바라던 사람이 이제야 왔구나, 슬프다, 선왕이 맞이하지 못했구나 하니 묻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더라고 기록했다. 이 기록 중 조공은 쳐들어오다, 황태후와 태자는 위장의 인물, 기뻐하다는 두려워하다, 선왕이 맞이하지 못하다는 신공이 이미 죽어 침공하는 백제군을 막지 못하다로 풀이된다. 위사 장정은 자신이 사마태국을 방문한 위정시 8년에 외여왕 비미호가 사망하다 했고, 이제 이 신공 47년기에 이른바 황태후와 태자가 말하는 선왕은 신공, 즉 비미호를 말한 것이다. 신공 49년기의 다음 구절은 백제군이 대마도에 자리한 도순국에 상륙해 군세를 집결하여 먼저 인접한 사비신라를 공파하고 다시 대마도와 그 부근 도서에 자리한 비자체 남가라국 도순국을 취하고 이어 일기도와 평호열도의 어느 한 섬을 빼앗는 등의 장면이다. 탁순국이 대마도였음을 가장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은 49년기에 륵병 이도지 지 탁순국이다. 도는 도이며 위의 기록은 병을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 탁순국에 이르다 한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경상북도 대구를 탁순이라 하고 있는데 대구에 무슨 바다가 있단 말인가? 알라가 일기도였음을 가장 명백히 해준 인사는 시인 고두동 씨다. 고두동 씨는 일기도에는 백제의 지명인 부리가 44개소나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현행 장기현 지도상의 일기도에 히가시부리, 나가부리, 사가부리, 구진부리, 모노스부리 등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부리가 게재되어 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소부리, 고사부리, 부부리, 레다부리, 반내부리, 모량부리, 이릉부리, 파부리, 막고부리 등이 있다. 부리는 벌, 즉 야 또는 평지란 말이요, 일기도 내 백제계 외인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평탄한 곳을 모두 부리라 한 것 같다. 일기도 내 평지의 지명이 부리로 일색화하게 된 것은 백제 고이왕이 그 16년 일기도를 점령한 이래의 일이었을 것이다. 신공 49년기는 이어 병을 서쪽으로 돌려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미 다래를 무찔러 백제에게 사하다 하였다. 사는 그러한 여러 도서들을 왜군이 백제에게 빼앗겼다는 말이다. 이 평호 열대까지 진출한 백제군이 병을 서쪽으로 돌려 친미다래를 무찌르다 했으며, 친미다래는 오도열도 지방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백제 수군은 왜 여왕 비미호의 사마태국 수도의 소재지인 웅보현 유명해안 옥명군 지대에 육박하는 것이다. 신공 49년기는 백제군이 친미다래를 점령했음에 백제왕과 그 왕자가 오다 했으며, 이 뛰어난 전략가요 명사수인 고이왕과 그의 아들 채께가 대병을 이끌고
북구주에 상륙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때 비, 벽중, 포미지, 반고 등 4개 읍이 스스로와 복속하다 했으며 바야흐로 백제 고위왕의 위력과 그 명성이 북구주에 떨쳐 원근의 주장들이 속속 내부하는 것이다. 백제 고위왕은 이보다 5년 전 위장 관검이 고구려 환도성을 공함할 때에 그 허를 타 낙랑의 변지 즉 앙늘의 남만주 금주 지방을 공취한 바 있다. 신공 49년기는 또한 이때 백제왕 부자가 외국의 장수 황전별과 백제국의 장수 목라 근자 등과 함께 의유촌에 모여 그 모든 투항자들을 접견해 후히 대접해 보내고 악직 백제왕 부자가 사마태국의 대표자인 천웅장언을 이끌고 백제국의 벽지 산상에 올라가 맹세하다 했는데 이 구절은 지극히 중요하다. 백제왕이 사마태국의 장수 천웅장언과 함께 백제국의 피지산에 올라가다 한 그 백제국은 한반도 서해안에 자리한 백제 본국이 아니요 북구주 내에 자리한 백제 고조선인의 부족국가였을 것이다. 일본 학자들의 그릇된 설에 추종하는 이병도 씨는 이 북구주 고조선인의 소부족국가를 앙늘의 서울을 그 국토로 했던 대백제국이라 하고 있으나 만부당한 일이다. 일본 서기는 이보다 152년 전의 사건인 경행 27년기에서 살백제지 악신이라 했고 이 3년 전에 사마태국을 방문한 위사 장정은 외왕 비미호가 통솔하는 29개의 부족국가 중에 기백지국이 있다고 했다. 신공 49년기에 이 대목까지는 문맥이 이어지며 또한 그러한 역사 사실을 다소 윤색적으로 기전한 것이다. 그러나 복등 고사산 후부터는 후인의 가필이다. 이미 벽산에 올라 맹서했는데 또 무슨 고사산에 올라 맹서한단 말인가. 나라 대 나라의 교섭은 엄숙하며 아이들의 소꿉질은 아니다. 이 저속한 가필자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동화를 벌려놓은 바 참으로 포복절도할 만치 유치한 소리들이다. 이때 백제왕이 맹세에 가로되 만약 풀 위에 앉으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 위에 앉으면 나무가 물에 떠내려갈까 겁이 납니다. 반석 위에 앉는 것은 바위가 길이길이 썩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금 이후로 천추만대 영원히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 일컬을 것이며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씩 조공하겠습니다라 하다. 일본 서기 신공 49년기는 친정한 고위왕의 지휘하에서 백제군이 먼저 대마 1기 및 그 부근 도서에 자리한 탁순, 남가라, 비자체, 회국, 알라, 가라, 다라 등 7국을 빼앗고 이어 예봉을 5도 10도 방면으로 돌려 남만의 친미 아래를 빼앗고 다시 왕의 위세에 눌려 자진하여 내투하는 비, 벽중, 포미지, 반고 등 4개 읍의 주장들을 접견하고 그리하여 사마태국의 장수 천웅장언을 벽지산에 끌고 올라가 강복을 받는 등의 장면이 신공 49년기 중 복등 고사성 춘추 조공의 57자는 유치한 가필자의 무분별한 장난이다. 다음 신공 50년기는 백제군 사마태 본국의 상륙, 사마태의 수도인 다사성을 공함해 입성하는 장면이 즉 다음해 2월 사마태국의 장수 황전별이 쫓겨 그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어 5월에 백제 장수 구저가 항복한 외국의 장수 천웅장언을 앞세우고 사마태국으로 쳐들어갔다. 백제군의 이 사마태국 침공에 그 나라 여왕이 비명을 질렀다. 만일 일여 여왕이 생존해 있었다면 이때 일여의 나이는 16세요. 제위 연조는 4년째다. 이 기록 중 황태우는 일여, 환지는 크게 겁내다 해서 제하는 고위왕이 공취한 바 모든 도서, 기사여국은
너의 나라가 모두 빼앗아 가다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려 여왕이 하는 말은 바다 서쪽에 있는 모든 한지를 너의 나라가 다 빼앗아 갔는데 또 무슨 우리 본국을 탐내어 이토록 자주 침노하느냐 하는 것이다. 드디어 견디지 못하게 된 야마 대국의 여왕이 백제 고이왕에게 그 왕성인 다사성을 비워주기로 했다. 이 기록 중 구저 등주왈 우는 성을 비워내라는 말이요. 증사 다사성은 그 나라 왕성을 비워주다는 말인 것이다. 사마태성에 입성한 백제 고이왕은 항복한 그 나라 여왕을 정중하게 이해한 것 같다. 위장과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때 광경을 그들이 버린 바 은호를 통하여 살펴보면 백제 고이왕이 사마태국의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양상과 그 뒤처리는 마치 이보다 600년 후에 발해국을 정복한 거란국 이아율 아보기가 발해국 애왕에게 대하여 취한 그것과 방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 고이왕이 야마태국의 여왕으로부터 황복을 받은 후 왕궁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그 나라를 복속국으로 만들므로써 족하다 하고 그대로 돌아갔던 것인바. 그 후 사마태국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므로 그 다음에 3월 다시 장수 구저를 보내 성을 빼앗으며 사마태국의 여왕이 대신 문해수기와 함께 나와 항복해 백제 본국으로 끌려간 것 같다. 이 기록은 일단 항복했던 사마태국이 반기를 든 것,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 백제 장수 구저가 다시 쳐들어간 것, 또다시 패한 사마태국의 여왕이 이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이요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체념하는 등의 장면인 것이다. 이 제차의 항복으로 신공 여왕의 사마태국이 영절된 것이다. 다만 이때 사마태국의 여왕이 그 측근자, 군대, 백성 등과 함께 백제국에 끌려갔는지의 여부는 미상이다. 3. 북구주 내 부여시 외국의 봉건과 칠지도의 하사. 일단 사마태국의 여왕에게 자치를 허용하였던 백제 고이왕은 사마태국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곧 유능한 장수 구저를 보내서 평정했다. 그리한 고이왕은 사마태국을 멸절시키고 왕의 골족을 그 나라 왕으로 책봉했으며 이것이 후일 송서에 나타나는 외오왕의 나라인 것이다. 외오왕의 나라의 위치가 북구주 유명 해안지대였음은 축자천 유역의 당산 고분에서 출도된 한 자루의 대도로서 확인됐다고 본다. 즉 그 대도는 이보다 200년 후에 백제 계로왕이 외국의 왕에게 하사한 물건이라는 것이 김석형 씨와 일부 일본학자들의 견해다. 또한 외오왕이 백제계에 임은 외왕 무의 역사 활동과 그의 성이 부여시라는 점에서 확인됐다. 신공 여왕의 사마태국이 자리했던 유명 해안에 부여시 외국을 건립한 백제 고이왕은 그 외국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그 나라 도부의 영을 내려 칠지도를 연조하고 또한 칠자경과 기타 여러 가지 주술적인 보물들을 하사했다. 이 칠지도의 명문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화 4년 월 16일 정학 백령검 칠지도를 만들었다. 마땅히 모든 후, 왕, 군과 각 군에 공급해 비치하게 해야 한다. 선세 이래 이와 같은 칼이 없었다. 백제국에 경사가 있었으므로 외왕 지를 위하여 만들었다. 영세 보존하라. 이 명문 중 태화는 백제의 연호다. 김부식은 신라의 연호는 전하나 백제와 고구려의 연호는 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고구려에는 그 왕개토 대왕 훈적 비문상의 연호 영락이 있고 백제국에는 위덕왕의 연호 건흥이 있다. 칠지도는 내량시 석상 신사에 경납돼 있는데 내량시는 고대 일본의 대화국 십시군이다. 대화국 십시군 백제 동성왕이 반항하는 외종 현종을 격파하고 그 항복 조건으로서 할양받은 경사전 그곳이다.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은 원래는 뚜렷했으나
거기에 일본군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구절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후세자들이 그 부분을 깎아냈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공동된 견해다. 실지도의 명문이 말하는 후와 왕, 제국이 중국 하북성 지구에 갖고 있었던 식민지의 수령들의 관명, 즉 도한왕, 우현왕, 불사후, 면중후 등이요. 군은 일본 열도 내의 직할지에 배치하였던 왜군, 백제군 등을 말한 것이다. 부록, 일본 학자들이 위작한 고대 일본의 남한지배설과 이주가 120년 인하. 신공기의 초고는 일본 서기 편자의 착오이다. 20세기 벽두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백제국이 사마태국을 흡수하는 과정과 야마대국의 종말이 수록되어 있었던 신공기상의 광범한 기록을 깎고 보태고 왜곡해 신공여왕이 남해상의 많은 도서국가를 공취해 백제 초고왕에게 하사했다고 꾸며내 놓았다. 그들이 그런 허황된 설을 꾸며낸 것은 신공이 많은 땅을 백제왕에게 주니 백제왕이 신공에게 칭신했다. 그러니 고대 일본이 남한을 지배했다는 소리를 작출해 그것을 백제사에 덮어 씌워서 조선 침략에 관한 사적 받침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처럼 꾸며낸 그 협잡의 소리가 연대가 맞지 아니하여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신공여왕이 많은 땅을 백제왕에게 하사하다고 한 그 초고왕은 그들이 하사했다 한 그 해보다 3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소위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설의 작출자 진전좌우길도 이 대목에서 궁했다. 그러한 바 이때 관정우가 다음의 간지를 짜냈다. 1. 신공 46년은 이세병인이다. 2. 백제 근초고왕 연대에도 이세병인이 있다. 3. 신공기의 병인년은 서기 246년이다. 백제 근초고왕기의 병인은 366년으로 양자간에 120년의 차가 난다. 그러나 우리는 신공기가 잘못돼 실제보다 120년 올라가 있다고 주장하고 신공 46년을 120년 끄집어내려 백제 근초고왕 21년이라 우겨대면 된다. 진씨가 그것을 받아들여 20세기 후반 한일 양국의 사학을 중풍증으로 이끄는 그 소위 이주 120년 인하라는 설이 생겨났다. 이리하여 일본 사학이 우쭐거리는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설 신공기의 광범한 개작과 이주 120년 인하설 이 두 개의 횡간 위에서 근거 없이 구축됐다. 고대 일본의 남한 지배설은 우리 민족사 하나의 왜구다. 이 왜구 삼방면의 작업으로서 상륙하여 충청 남북도까지 진출했다. 제1방면 대마도 지방에 자리했던 일본 서기상의 임나를 낙동강 유역의 육가였다고 우겨대 상륙시킨 것. 제2방면 일본 서기에 게재되어 있는 백제관계 33개의 지명을 경상, 전라, 충청 6도에 배정해 이 6도를 모조리 고대 일본의 영지라 한 것. 제3방면 이 방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첫째, BC 18년 입국해 곧 한반도 서남해안 900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3세기 중반부터 일본 열도와 중국의 여러 지역에 광대한 면적의 식민지를 보유한 등의 대제국 백제를 4세기 후반까지 부족국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우겨대 규정 지을 것. 둘째, 백제국의 시작을 초고가 신공에게 천추만대 칭신하여 조공하겠다 등 지어낸 이야기 속의 연차로 못 받고 그리하여 백제국이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4세기 말이었다고 규정 지을 것. 왜구의 이 과업은 그들 강점기에 있어서는 무역과 교편으로서 강요됐다. 일본이 물러간 후 한두 명의 이른바 일제사관 계승자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네 것 같이 부연하여 교단에서 퍼뜨렸으며 육가야는 임나를 내용으로 한 임나사 관계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학자가 생겨났다. 이와 동시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백제 관계 33개 지명을
일인들을 흉내내 비정, 추정이라는 명목 하에 남한 각지에 퍼뜨리니 탁순이 대구다, 알라가 하만이다, 전남 강진이다 등 정신 잃은 소리들이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외구의 독소에 깊이 빠진 한두 명의 학자가 백제가 국가 형태를 이룬 것은 근초고왕 연대였고, 신라가 국가 형태를 이룬 것은 내무왕 연대였고,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이룬 것은 태조대왕 연대였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문교부의 검정교과서가 돼 10여 년간 판을 치더니 1974년 문교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민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한 바 3년 전부터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고고학은 외구가 작출한 그러한 설에 다음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1. 신라왕들은 4세기부터 찬란한 왕관을 썼다. 2. 왕이 그토록 훌륭한 관을 썼다면 그 배후에는 국력도 상당하고 사회 기반과 산업 발달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신라의 건국 연조는 몇백 년을 끄집어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최근 각계의 인사들이 말하는 질문이다. 이 반성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 이병도 씨는 다음의 기고로서 외구가 남겨놓은 그 횡역의 설을 받침하여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서기의 기년 문제. 옥약 20년 이전의 것은 대개 120년이나 차를 보이고 있다. 120년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실제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 서기 초고왕은 바로 근초고왕, 귀수는 즉 근구수로서 외국이 장병을 보내 신라를 치고 가라 제국을 평정하고 서로 신미다례를 함락해 백제에 주었는데, 백제왕과 더불어 수처에서 맹세를 맺고서도 한성에까지 가서 예우를 받았다. 진단학보 학회 창립 4주년 기념특집보. 정작 외구는 이 30년 전에 물러갔는데 일부 사학도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외구는 어느 때 물러갈 것인가. 3. 관제와 복색의 재정. 고이왕은 그 22년 9월 군을 발하여 신라의 괴주를 공격해 신라장수 익종을 살해하고 다음 달 신라 봉산성을 공격하다가 대패했다. 24년 봄 크게 가물어 수목이 모두 말라 죽다. 25년 봄 말갈추장 라갈이 양마 10피를 헌납하다. 말갈은 백제 건국 이래 200여 년간 침범을 일삼아 왔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고이왕에게 굴에 들어온 것은 백제국의 강성에 눌려 자진내복한 것이다. 고이왕이 그 사자를 우대했으며 이후 말갈은 120여 년간 자력만으로는 백제국의 변지에 침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6년 추 9월 왕궁의 동쪽 하늘에 자줏빛 구름이 떠올라 누각과 같이 되었다. 이 환경은 빛의 이상 굴절 현상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인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청자운을 매우 상스러운 것이라 했다. 27년 춘정월 고이왕은 관제를 개정해 육좌평을 두고 관등을 제정하되 16품으로 하고, 또한 다음 달 영을 내려 관등에 따라 복색과 관식을 달리하게 했다. 왕은 이해 3월 그의 아우 우수를 내신 좌평으로 임명했다. 28년 춘정월 왕은 자줏빛 도포와 푸른색 비단 바지를 입고 황금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한 조라관을 쓰고 백색의 가죽으로 만든 띠를 들고 진흙색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서 청정했다. 고이왕은 다음 달 내두좌평 진가, 조정좌평 혼노, 내법좌평 우두, 병관좌평 유기, 위사좌평 고수 등 5좌평을 임명했다. 3월 신라의 사자를 보내어 화를 청하였으나 신라 첨해왕이 듣지 아니했다. 이에 이해 12월 신라에 사변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석시인 첨해왕이 폭질로 사망하고 김씨의 미추왕이 입한 일이 있었다. 폭질흉은 피살로 풀이되며 첨해왕과 미추왕의 이러한 왕권 교체는 쿠데타였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 것인지 수서와 북사의 신라전은 같은 기록을 남겼다. 4. 응신조 왜국의 건설 지원과 고대 일본의 지배 개시. 여기서 일본이라 함은 백제 고위왕 37년부터 의자왕 20년의 다음 해까지 391년간 그 직을 보존했던 응신조 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최성기의 응신조 왜국의 강역은 오늘의 구주에서 사국 본주의 비탄산맥 서쪽의 땅에 국한돼 있었으며 이 나라는 그 국토를 오늘의 대판, 내량 지방으로 했다. 응신조 왜국은 일본 열도내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다. 1세기 초엽부터 고조선인들이 건설한 수백 개의 소부족 국가들이 이러한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일본 사상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다. 왜국 국조는 부여 말왕 의로의 아들 의라이다. 의라가 백제 고위왕의 지원을 받아 응신조 왜국을 건설하는 과정과 그 사실을 모르면 백제사와 일본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1. 부여국의 멸망과 왕자 의라의 옥저 주복. 이 나라 문헌은 부여국을 단군의 아들 부여가 건설한 나라라 한다. 부여는 오늘의 북만주 하읍인 서남쪽 300리 지점에 위치해 2000여 년간 사직을 유지한 나라로 백제 고위왕 때에 쓴 어환의 위략과 백제가 망한 후 당의 이년수가 쓴 진서는 부여 기국은부 자당세일의 미상 피파라 했다. 부여는 해무소 때에 고구려 시조 주몽이 유화 부인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환난이 배태돼 부여왕 대소가 고구려 대무 신왕에게 패사하고 드디어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해 조공하는 등 그러한 상태가 80여 년간 계속됐다. 고구려 태조대왕이 그 5년 현도군을 탈환하기 위해 현도성을 공격하고 또 부여를 앞장세워 낙랑을 공격했다. 그러한 바 부여는 그 후 한과 통관해 그 왕 위구태가 백제 기루왕 44년 안제의 초청을 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한 한의 봉책을 받았다. 한과 제휴한 부여는 그 다음 해 태조대왕이 백제 기루왕과 합세해 현도성을 포위하였을 때에 왕자 위구태를 보내 병 2만으로서 고구려군을 격파했다. 이 부여는 고구려의 패반을 벗어나고 한편 후한이 이때부터 약화해 요동지방이 혼란에 빠졌다. 백제 계루왕 5년에 북경지방에 근거한 선비족 단석괴가 15세 때에 크게 일어나 동서 양몽고를 전부 흡수한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단석괴가 45세에 사망함으로써 그 제국이 붕괴됐다. 단석괴가 죽은 후 선비족은 천진지방의 단씨, 북경지방의 모용씨, 산서성지방의 탁발씨, 열하지방의 우문씨로 분파됐다. 백제 초고왕 7년 후한이 망하고 40년 사직에 조위가 등장했다. 위명제는 백제 고위왕 5년 고구려 지원을 얻어 과거 50년간 요동에서 세력을 펴고 있었던 공찬씨를 제거했다. 공찬씨의 세력이 제거된 후 고구려와 조위가 대치하게 되고 고구려 동천왕이 요동군 서안평을 습취하는 등 공세를 취했다. 조위가 고구려를 치려할 때에 현도태수 왕기를 부여국에 보내 구원을 청하니 부여왕 위거가 왕기를 맞아들여 군량을 공급하는 등 크게 환대했다. 백제 고위왕 12년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고구려군이 대승했으나 벼랑간 고구려군이 대패해 1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잃고 환도성이 함락됐다. 사록은
고구려군이 그와 같이 패한 원인을 전하지 아니하나 이 현도태수 왕기와 미략이 있는 부여왕이 대병을 발해 고구려군의 후방을 찔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환도성을 공함한 조이는 그 후 국세가 점차 악화해 그 20년 만에 망하고 사마시에 서진이 성립됐다. 서진의 국조 무제는 북경지구에서 왕성한 선비족 모용씨를 포섭하기 위해 건국 10년 만인 백제 고이왕 42년 북경지구를 편입해 평주라하고 그 대표 세력인 모용회를 평주 자사로 삼았다. 모용회는 일찍부터 요소지방과 고구려를 자주 침노하다가 부여국을 급습했다. 부여성이 함락되니 왕의련은 자살하고 왕자 의라와 그 가신들은 옥저로 달아났다. 옥저는 오늘의 요동반도요. 이때 요동반도는 백제국의 영지가 돼 있었던 것 같다. 고구려는 이보다 20여 년 전 위상검의 난 때 옥저를 상실했으며 백제는 그때 낭랑변지 즉 대방을 점령했다. 관구검의 난 때에 백제국이 점령한 낭랑변지가 남만주 즉 대방 고지였음을 더 한층 명백히 말해주는 것은 일본국의 정사인 속일본기의 다음 구절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연대의 요동반도에서 금주지방의 소속이 심히 유동적이었던 것 같으며 이때 만일 옥저가 고구려의 영유였다면 부여왕자 의라가 그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부여는 이보다 20년 전 고구려군의 후방을 찔러 고구려를 그처럼 고배를 마시게 했으니 말이다. 백제 왕실은 그 성이 부여씨이며 부여왕자 의라는 백제의 영지인 옥저에 도망쳐와 몸을 기탁하게 된 것이다.